아, 미션이요? 살아 움직이는 동물을 찾아오세요? 옥상 정원에서 봄에 내린 눈을 찾아오세요. 지금 여름인데. 살아 움직이는 동물을 찾아오세요? 옥상 정원에서 봄에 내린 눈을 찾아오세요. 하모니카, 얼굴에 점 만들기, 봄에 내린 눈이 뭘까? 어디에 이게 있을까 상상할 수가 없는데요. 아니 무슨 그림책 박물관에 무슨 동물이 있어요. 지금 막 들어왔는데. 그러면은 이 동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찾아보죠. 어디부터 가야 될까요? 저쪽으로? 여기가 그림책 다 모여있는 그림책. 우와, 아니 근데 여기 동물이 있을 게 뭐 있어? 다 그림책밖에 없는데. 근데 이런 것들은 살아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귀엽긴 한데. 여기는 뭐가 있나? 상설 전시실. 뭐 그림책 관련된 걸 전시해 놓으셨나 보다. 여기에 왠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 눈사람도 있네요. 아니 너무 예쁜데 이 미션은 아니잖아요. 동물이 아닌데. 하모니카에 대한 책인가? 책 제목일까요? 얼굴에 점 만들기? 그런데 진짜 제가 좋아하는 책이 많네요. 코끼리 책 서가도 있고요. 아기들이 볼 수 있는 빅북도 있고 하모니카. 이쪽엔 헝겊책이 많네요. 수박 방석도 있어요. 저 이러다가 하모니카 못 찾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게 있을까요, 진짜 옥상에? 혹시 예상되시는 게 있어요? 호랑이? 가볼까요, 그럼? 이게 배수지라더니 진짜 이런 게 있네요. 와, 이걸 또 이렇게 볼 수 있게 설계를 했구나. 빠삐용이 탈출할 것 같아요. 옥상 정원에서 봄에 내린 눈이 뭘까? 와, 제가 찾을 때까지 찍으시는 건가요? 어떻게 찾지? 여기 음악이 나오나 보다. 재밌는데요? 동물 찾아야 되는데. 이게 유일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거 맞아요? 이건가? 잠자리? 잠자리는 동물
이라고 할 수가 있나? 여기 그림책 만드는 공간이 있네요. 여기 내가 직접 색칠한 캐릭터가 움직이는 것을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거죠. 근데 동물은 유일하게 이거? 호랑이 아니에요? 호랑이 같은데? 이거를 그럼 색칠해서 스캔을 하면 화면에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색칠을 너무 미술 실력이 여기서 나오는데 잠깐. 아, 왜 누가 봐도 백두산 호랑이구만. 나 우리 애보다도 못하는 것 같은데? 완성. 저기 나왔잖아요, 호랑이. 너무 잘 그렸는데? 너무 용맹해. 백두산 호랑이가 딱이네요. 자, 어쨌든 살아 움직이는 이 동물 찾은 거 미션 성공했습니다. 와, 네, 힌트를 하나 드릴까요? 네. 지금 미션 소품을 지나쳐 오셨어요. 아, 정말요? 하모니카. 하모니카인데요? 하모니카 소리가 나는 책인가요? 얼굴에 점밖에 보통 얼굴 점 저희가 수박이요? 얼굴에 점 만들기 찾은 거죠? 와! 찾았어요, 저. 아, 빨리 찾아야 다음 씬을 찍을 텐데. 제가 만약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되게 안타까우실 것 같은데. 봄에 내린 눈. 호랑이 비슷한 거 없나? 그 뭔가 있는데? 오, 나비다. 아하, 뭔가 찾았어. 우와. 아하, 뭔가 찾았어. 우와. 오. 진짜 있어요. 뭐죠? 만져도 되나요? 우와. 아니, 동화에 나왔던 그 친구인데, 친구. 분다고 야, 찾았습니다. 옥상 정원에서 봄에 내린 눈. 찾았습니다. 꿈과 이야기, 낭만이 흐르는 곳, 낭만도서관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MC 손승입니다. 오늘 이곳에 딱 어울리는 두 분을 함께 할 건데요. 아동문학평론가 김지은 교수님, 그리고 영원한 소녀미를 간직한 남자죠. 제주소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모인 이곳은 아주 특별한 도서관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무 책이나 들어올 수 없기 때문이잖아요. 저도 좀 둘러봤는데 그림책들만 있더라고요. 그림책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저는 어린이들이 이렇게 편안하고 다양한 공간에서 그림책을 신나게 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개관 후에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네. 다 비슷한 마음이신 것 같은데, 이곳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 이곳이 30년간 버려졌던 배수지를 활용한 곳입니다. 생명의 근원인 물을 품던 공간에서 이렇게 그림책을 품고 있는 공간으로 변신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데요. 우리만 뭐 이런 심도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전에 그 미션을 수행하면서 힌트를 하나씩 받았죠. 제가 찾았던
힌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호랑이. 와. 평론가님은 어떤 걸 찾으셨나요? 저는 수박을 찾아왔습니다. 수박. 네. 그리고 저는 봄날의 눈이라 그래서 한참 찾았는데 이거더라고요. 민들레였어요. 민들레. 호랑이, 수박, 민들레. 아마 이곳에 오신 분들은 이제 예상을 하실 텐데. 자, 그럼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은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책 작가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이들이 특히 더 좋아하는데요. 이파라파 야무냐무로 이 아동 문학의 노벨상으로 꼽히는 볼로냐 라가치상 대상을 수상하셨고요. 최근에 발표한 태양왕 수박까지 전설 3부작도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인기를 이제는 실감을 하시죠? 네,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인기는 제가 대신 실감을 했는데요. 이렇게 방송을 하기로 하고 스케줄이 있어서 좀 다녀올게 해서 얘기를 나누다가 이지은 작가님 책이라는 사실을 알고 가족들이 다 왔어요. 아이들이 네, 특히 이건 봐야 된다, 직관해야 된다. 그래서 다 왔습니다. 아빠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했겠어요. 오늘이 가장 자랑스러운 날인 것 같아요. 팥빙수의 전설이랑 친구의 전설이랑 태양 왕수바예요. 이파리아파 야무나무. 이파라파 야무야무. 이파라파 야무야무의 털숭숭이라고 해야겠죠? 민들레 꽃이 호랑이 꼬리에 딱 붙었다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웃겨 보여서요. 너무 웃겨. 표지 그림에 할머니가 수박을 타고 있는 거요. 아니야. 마시멜로 너무 귀여워. 먹을래요, 마시멜로. 작가님 책 중에서 어느 책이 가장 좋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역시 이파라파 야무냐무를 제일 좋아하는데요. 재밌는 건 이 책이 이탈리아에서 상도 받았고 해외 이제 독자들도 이 책을 만나는데 저희 생각에는 이파라파 야무냐무 이걸 알아들을까 싶은데 이 말만 들어도 그렇게 웃는데요. 해외 독자들이 야무냐무 이러면서 다 좋아한다고 합니다. 전 사랑하는 책이에요. 저는 태양왕 수바를 재밌게 읽었어요. 특히 모든 책들에 이제 유머 코드를 심어 놓으신 부분들이 아이들도 까르르 웃고 어른들도 너무 재밌게 웃는데 할머니가 선물이라도 줄 줄 알고 이제 기다리시잖아요. 근데 수박 씨를 맞잖아요. 그 장면이 너무 인상 깊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 코믹한 부분 모두가 웃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마 다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자세히 보면 조금 잠입동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팥빙수의 전설 보면 그 눈호랑이가 녹아내리잖아요. 네, 평소에 저 제일 좋아하는 장르는 스릴러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좀 영향이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해 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건 또 네.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요. 네. 출간 순서 뭐 팥빙수의 전설 저희가 얘기도 했지만 이야기상으로는 친구의 전설이 먼저잖아요.
책이 나온 후에 다음 책을 구상하고 앞권이랑 연결되겠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연결고리를 찾아주는 편이에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어지도록 네네네. 하시는 거군요. 게다가 각각의 작품 속에 연결되는 포인트 많이 숨겨두셨잖아요. 뭐 예를 네. 들면 눈호랑이가 이 딸기를 손가락에 끼워서 먹는 장면이라든가 네네네. 있는데 저는 일부러 숨겼던 아니면 이재은 작가 마음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연결되었든지 간에 어떤 유사한 점들이 다 있다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그중에서도 여러분 잘 아시는 빨간 열매들이 작품마다 등장하잖아요. 이파라판 야무야무에도 빨간 열매가 있고 태양왕 수바에서도 결국은 빨간 수박을 먹는 것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재은 작가의 전혀 다른 톤의 작품 빨간 열매에 보면 이제 곰이 빨간 열매를 찾아서 올라가는 장면이 있죠. 그래서 작가님이 빨간 열매에 대한 상당히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제가 거기에 집착하는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책이 이렇게 쌓이면서 제가 어느 순간 열매든지 사실은 해든지 해를 꼭 쓰거든요. 그걸 한번 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스케치에서 뺀 적이 있는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마치 탄수화물을 안 먹은 사람 같은 기분이랄까요?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빨간 열매를 그리고 다시 빨간색 해를 그리고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뭔가 내 안에 그거를 열망하는 뭔가가 있긴 한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설명할 수는 없지만 네. 빨간 열매에 대한 네, 열망은 네, 있어요. 있다, 사실이다. 사실입니다. 어쩐지 오늘 빨간 옷을 좀 입고 오고 싶다. 맞아요. 빨간. 네, 굉장히 잘 어울리십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들이 다 연결이 되는데 마치 어벤져스 영화 같다. 세계관을 미리 이렇게 다 촘촘하게 짜놓으시는 건지. 먼저 설정이 됐다기보다는 그 세계를 탐험하고 있다, 알아내가고 있다, 이런 설명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작가님도 그 세계 속의 어딘가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중인 거라서 네네네. 사실 어디까지가 이 세계관의 끝인가는 저희도 작가님 다음 작품을 봐야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네. 독자 입장에서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이 세계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계속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 그림책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림처럼 아름다운 한 곡이 듣고 싶어집니다. 제주 소년이 준비해 오셨다고요. 어떤 곡인가요? 태양왕 수바를 읽고 나니까 그림책처럼 노래가 펼쳐지는 곡이 있을까? 그러면서도 또 수박에 맞설 수 있게 과일을 내세운 곡이 있나? 했을 때 딱 떠오르더라고요. 귤 준비해 왔습니다. 오랜만에 학교에서 후식으로 나온 귤 아니 벌써 귤이 나오다니 얼굴을 스치는 바람이 좀 찾았다 생각은 했지만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을 줄이 지난 겨울 코트 주머니에 넣어두고 먹다가 손에 냄새 배긴 귤 그 귤 향기를 오랜만에 다시 맡았더니 작년 이맘때 생각이 나네 찬바람에 실려 떠나갔던 내 기억 1년이 지나 이제야 생각나네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로
했었나. 한 번 더 나옵니다. 오랜만에 학교에서 후식으로 나온 귤. 아니 벌써 귤이 나오다니. 얼굴을 스치는 바람이 좀 찾았다. 생각은 했지만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을. 지난 겨울 코트 주머니에 넣어두고 먹다가 손에 냄새 배긴 귤. 그 귤 향기를 오랜만에 다시 맡았더니 작년 이맘때 생각이 나네. 감사합니다. 가수가 저밖에 없어서 참 다행이에요. 아니 노래 부르실 때 같이 이렇게 후렴을 불러주는데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 맞아. 뭉클했어요. 아니 여러분은 귤이 좋나요? 수박이 좋나요? 2번이라고 했는데 2번이면 수박이 좋다는 건가요? 아, 두 개 다. 역시 현명한 어린이의 대답. 아, 두 개 다. 맞아요. 따뜻해. 작가님의 책 중에서 우리가 이런 캐릭터, 이런 뭐 사랑스러운 캐릭터가 있구나라고 느끼게 될 때가 많은데 여러분은 어떤 캐릭터를 제일 좋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지은 작가님 세계에 있는 그 깨알 같은 하나하나가 다 사랑스러운데요. 그래도 역시 요즘 제일 인기가 좋은 수박? 네, 네, 저는 수박 너무 좋아해서 수박빵도 주문해서 먹고 뭔가 여름 내내 수박을 먹을 때마다 태양왕 수박 이러면서 또 읽어보기도 했어요. 저는 이파라파 나무냐무에서 네. 펄숭숭이한테 가서 이제 너 왜 그러니 하고 하는 그 마시멜로 하나 있잖아요. 네. 조그만 용기 낸 마시멜로. 네, 그 친구가 인상 깊었어요. 근데 이파라파 냐무냐무 책 안에서 그 친구가 제일 그 존재감이 있죠. 저희가 씬스틸러 맞아요. 예, 그 친구 계속 생각나고 그 친구 일을. 없으면 안 되는 어마어마한 인물이죠. 좋아하는 캐릭터, 나는 이 캐릭터가 제일 좋더라 하시는 분 계실까요? 저는 책에서 나오는 할머니가 제일 좋아요. 할머니가 제일 좋았던 이유가 있을까요? 호랑이한테 맛있는 것도 주고 태양왕 수박에서 나는 수박도 도와주고 악당도 물리치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마치 영웅처럼 느껴졌나 보네요. 굉장히 용기를 내서 말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로 누구 하나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모두 다 좋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아이가 할머니, 팥할머니 캐릭터예요. 왜냐하면 팥할머니라는 캐릭터가 만들어지면서 제 작업의 길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팥할머니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캐릭터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옛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겹쳐서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빨간 보자기를 보면 빨간 보자 같기도 한데 할머니가 또 날아가듯이 뛰어갈 때 보면 슈퍼맨 같기도 하고 저희가 책을 기억할 때 가장 그 책에 대한 선명한 인상을 주는 건 캐릭터거든요. 내가 누구한테 마음을 줬는지 그리고 그 인물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궁금해지는 그런 인물이 캐릭터인데 이지은 작가님은 한 권의 책 안에 사랑받는 캐릭터가 여럿이잖아요. 굉장한 매력의 어떤 그 흡입구 같은 게 캐릭터가 되는 것 같아요.
캐릭터의 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뭐 캐릭터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또 이야기까지 있어야 하잖아요. 정말 기발한 이야기들을 많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원천이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다이나믹한 뭔가 비법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되게 분명한 건 굉장히 많이 망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 만들고 망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친구의 전설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시스템을 모를 때 갑자기 영감님이 찾아왔어요 라고 표현했어요. 영감님이 네.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들은 사람들은 쟤는 천재적으로 어느 날 이야기가 떠오르는구나 라고 들으셨던 거죠. 저도 몰랐어요. 이런 큰 그림 안에 제가 존재한다는 거를. 근데 결국은 많이 뭔가 거듭되는 실패를 한 후에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영감님이 온다라고 했을 때는 네. 진짜 모차르트 천재처럼 네. 탁 써내려갈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수많은 실패 속에 그걸 네. 짚고 결과물을 내시는 거군요. 하고 나면 모차르트 같은 그 순간이 순간이 와요. 아. 네. 네. 그렇구나. 근데 그 앞에 굉장히 많이 망해야 돼요. 사실 망한 폴더 저도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쓰다 만 것도 너무 많고.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이 모여서 그 다음에서야 이제 발표될 맞아요. 만한 것이 나오는 맞아요, 것 맞아요. 같고요. 제가 기타 레슨을 한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는 친구한테 가르치는 거고 동생이 한 5살짜리가 있어요. 근데 동생도 배우고 싶은데 손이 작아서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엄마가 끄집어내고 3학년이랑만 수업을 하는데 쉬는 시간이 되니까 저한테 와서 와락 안기는 거예요. 5살짜리가. 근데 그 과자 냄새랑 내복바람으로 이렇게 너무 좋아요. 안겼는데 그 순간에 번뜩 하더라고요. 뭔가 스위치가 켜지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그만한 몸집처럼 내가 작아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해서 어떤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게 윤연에게라는 곡. 와, 너무 좋은 곡인데 그렇게 나왔군요. 네, 그런 곡을 오늘 준비를 해왔습니다. 난 돌아온 것 같아 널 다시 본 순간 내 모습처럼 공을 차는 아이들 널 안아보았을 때 난 느낄 수 있었지 내 몸집처럼 작아져 버린 나를 텅 빈 운동장에 앉아 붉게 해가 지는 곳을 보며 나의 유년에게 인사하네 뜨거운 마음은 사랑은 하염없이 절이 없었던 그 친구가 기억나지 않아 어때요? 아빠 좀 짱이었어요? 어땠어요? 짱이었어? 좋았다고. 아이들이 이렇게 따봉을 이렇게. 웃음이 터지면 그건 내가 순간 작은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고. 혹시 내가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간다면 뭐 하고 싶은 일이라든지. 네, 저도 얼마 전에 처음으로 산문집을 하나 냈습니다. 소년 잘 지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여러 챕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윤연에게라는 곡이 주제가 되는 그런 챕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6학년 1학기가 내 인생의 전성기였다. 짧은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그 굉장히 잘 나가는 여자애가 다른 여자애랑 수근수근 돼요. 그럼 그 여자애가 야 박경환 얘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게 욕인지 뭔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돌아가고 싶은 시절을 물어보셔가지고 6학년 1학기. 그때로 돌아가서 확실하게 좀 하고 싶은 전성기였던 6학년 1학기로. 그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아니 저는 두 분의 의견도 궁금해요. 평론가님 그리고 그림책 작가님이다 보니 아무래도 일반 어른들보다는 아이들의 시선으로 좀 세상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만약 어린아이로 돌아간다면 뭘 하고 싶은지 알고 싶은데요. 집에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뭘 하고 싶은 성향이 별로 없어가지고 집에서 또 그때처럼 돌 구경하고 해서 집에 돌이 많았어요? 아니요, 구경할 만한 돌은 아니었는데 돌로 마감이 된 벽이 있었는데 거기 이게 뭐래 돌은 자연 모양이 무늬. 네. 무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벽 앞에 앉아서 계속 그 돌 모양을 오늘은 여기 봤다가 내일은 여기 봤다가 계속 이렇게 보는 일이 저의 모습이었나 봐요. 저 그게 되게 인상적인 제 모습으로 기억이 남아요. 근데 저는 지금 약간 소름이 돋은 게 저는 완전히 잊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했던 행위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멍하니 벽지 무늬라든지 나무 무늬 맞아요, 같은 맞아요. 거를 볼 때마다 다르게 보이고 맞아요. 그리고 그때 약간 유행이었어요. 매직 아이가. 눈을 모아서. 네, 괜히 눈을 모아보기도 하고 뭔가 보이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어린 마음에 근데 그걸 아예 잊고 지냈거든요. 맞아요. 근데 말씀해 주시니까 생각이 났어요. 맞아요. 평론가님은 어떠셨죠? 저는 약간 작가님하고 다르게 동생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친동생도 제 동생도 많지만 이제 사촌 동생, 뭐 어린 동생들이 이렇게 많은 집에 큰 누나로 있었어가지고요. 늘 아이들하고 뭔가를 해서 이렇게 같이 놀아야만 됐었던 상황이었는데 다시 어린이로 돌아간다면 이렇게 혼자서 책 읽고 조용한 시간을 많이 보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한테도 자기만의 방이 필요한데 예, 우리가 어린이들은 다 나가서 놀아라, 모여 있으면 재밌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가끔은 외로워지는 시간 같은 거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어른들이 보지 않는 사이에 아이가 자란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른이 보는 동안에 있는 어린이는 자라고 있는 진짜 비밀을 공개한 어린이는 아니고 정작 어른의 시선이 닿지 않는 시간에 아이들이 하는 행동이 그 아이가 자라는데 제일 큰 행동이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작가님처럼 이제 할머니가 막 어디서 빨래하고 계시는 동안 혼자 앉아서 돌을 본다든가 제주소녀님처럼 뭐 마루의 무늬를 구경하면서 이렇게 언제쯤 아빠가 오실까 뭐 이런 기다리는 시간이라든가 그런 시간에 그 잠깐의 아이들의 사색이 아이를 성장시키는 것 같아요. 오늘 해주신 말씀이 뭐 부모님들도 많이 참석을 하셨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이제 작가님의 책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책 스타일을 일이 완전히 달라지는 지점이 있었던 게 저는 굉장히 놀라웠거든요. (2014년부터니까) 10년간의 이제 책의 모습이 3번 정도가 바뀌었는데 제 심리 상태를 따라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이 아빠와 할머니 엄마 때까지는 제가 그림책이라는 걸 공부하는 학생으로서의 작업자였던 것 같아요. 훈련생. 달은 품던 그 말로 멋진 옷을 지어입곤 텅 빈 방에 누워 잠이 낮았지.
빨간 열매부터는 그런 나를 받아들이는 작업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모나고 평소에 외면하고 싶었던 나를 받아들이는 어떤 그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받아들이면서 이제 만들었던 작업들이 빨간 열매와 그 외에 동물 그림들이 있는데 그때 나왔던 작업들이 약간 이런 결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나를 받아들인 이후에 아예 그래 그러면 내 꼴대로 살자라고 이제 완전히 발산하는 시기? 그게 이제 이파라파 야모냐모부터 지금의 모습인 것 같아요. 너에게 하고픈 말은 하루에 딱 반씩 접어 몇 밤 더 지새면 까지도 가는데 천번을 접어야지만 하게 되는 슬픈 사연 천둥 같은 한숨. 근데 어떤 스타일이 지금은 가장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든다는 표현보다 편해요, 지금은. 제가 무엇을 하더라도 이제 불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책에 나오더라도 이제 제 모양대로 그림을 그릴 테니까 걱정이 되지 않는다? 이게 저를 되게 편안하게 만들어요. 나만의 그림체를 찾은 나다운 어떤 방식을 찾은 네. 것 같아요, 작가님. 나의 옛날 동네 태양 왕수바에서 왜 왕수박이라고 하지 않고 왜 수바라고 하셨는지 좀 묻고 싶어요. 마시멜로 캐릭터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림책 작가를 어떻게 했냐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요. 아니요. 없어요. 네. 관객분들도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객석에서 좀 질문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네. 쉽게 손들어. 왜 작가가 되고 싶으셨나요? 너무 저한테는 큰 의미의 질문이라서 굉장히 고마워요. 그런 왜 되고 싶었냐 하면 저도 진짜 고민을 그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건강해지고 싶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 그 이유 하나로 그림책 작가가 돼야겠다고 생각했었어요. 재미난 이야기를 어린이에게 혹은 다른 독자들에게 건강하게 나눠주고 그 건강함을 내가 오롯이 받고 싶다. 이런 걸 그 공간을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와, 질문 쇄도합니다. 제 이름도 지은인데요. 지금 지은이 제 3명이네요. 꿈이 그림책 작가인데 그림책 작가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망한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야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재미난 이야기를 만든 후에 출판사를 찾아가면 됩니다. 네. 작가가 되면서 느낀 보람이 무엇이 있나요? 와. 진짜 좋은 질문이었는데 제 책이 그 가족들 안에서 장난감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기뻐요. 이 책을 읽고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친구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준다는 게 너무 기쁩니다. 대답이 좀 됐을까요? 다음 질문 또 받아볼게요.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 전설이 많아요. 그 전설을 키워드 아니면은 또는 모티브
예, 그런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작가만의 어떤 의도가 있으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 전설이라는 키워드를 처음 썼을 때는 나만의 이야기라는 걸 도장 찍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디에도 없는 이야기인데 제가 만들어낸 거잖아요. 사실 팥빙수에는 그런 전설이 없는데 근본 없는 이야기인데 제가 전설이라고 박아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도장을 찍고 싶었는데 그 이후에도 이야기가 만들어질 때마다 이거는 내 이야기야 라고 도장을 찍듯이 네, 그 제목을 쓰는 것 같아요. 진짜 도장을 찍으셨어요, 지금. 네, 맞아요. 근데 사실은 모든 전설은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을 것 같아요. 누군지 알 수 없는 사람이 지금부터 내가 전해 내려온 얘기를 하나 전해줄게라고 하면서 자기만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벌써 이름에 전설이 붙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저 책을 읽을 때 널리 알려야겠다는 의무감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대대손손 이어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아주 매력적인 제목인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어린아이들이 독후감을 쓴 걸 봤는데 정말 이게 팥빙수의 전설이라고 믿더라고요. 이제 시작된 거죠. 이지은 작가님 네. 늘 뭐뭐 읽었어요? 이파라파 나무냐무랑 팥빙수의 전설 2개 읽었어요. 둘 중에 뭐가 더 좋아요? 팥빙수의 전설. 왜요? 약간 전설 같은 게 어떻게 생겼는지 호랑이한테 할머니가 과일들을 다 주고 줄 게 없어서 팥죽까지 줄 때 다 합쳐서 팥빙수의 모습이 약간 걸쳐 나와서 그게 살짝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마시멜롱 좋아하셨어요? 되게 슬픈 이야기인데 저는 마시멜롱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 마시멜롱을 그리게 됐냐면 다른 걸 그려봤더니 너무 그리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그리기 쉬운 애를 찾다가 마시멜롱을 찾게 됐습니다. 갑자기 동심이 파괴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네. 많이 그려야 돼서. 파라파 야무야무를 왜 썼냐요? 왜 쓰셨나요? 저희 집에 이렇게 작은 멍멍이 유기견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임시보호를 포기하면 이제 보호소로 가야 되는 건데 이제 결과가 이제 참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키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해야 됐는데 작으니까 병원이나 다른 훈련사들, 유명 훈련사들한테 데리고 다녔더니 아파서 많이 못 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키워보자. 작으니까. 이러고서 요만한 애였거든요. 다 컸대요, 그게. 그래서 걔를 데려와서 키웠는데 어느 날 정말 저만해졌어요. 며칠 지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이웃 주민들하고 이제 큰 대형견 갈등이 생겼는데 그때 그 일을 한 2년 동안을 겪고 나면서 편견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머릿속에 떠올랐고 시간이 지난 후에 딱 그 책을 쓰게 됐어요. 함께 하고 싶은 일들을 상상하는 게 요즘 내 일상이 되고 하나 더 알아주셨으면 했던 것은 그 화해의 과정이었거든요. 대형견 때문에 일이 일어났고 저는 그분들과 되게 화해했고 따뜻하게 서로 이해하는 과정을 배웠어요. 그 과정 안에서 그걸 해결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든지 뭐 편견이 좋지 않지라든지 이런 생각에서 머물지 않고 이것이 화해로 마무리될 수 있게
이 책을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러네요. 편견이 사실 완전히 세상에서 사라질 수는 없는 것이니까. 네. 근데 오늘도 제주소녀님이 편견을 깨는 일이 있었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보통 이제 음악 공연을 하면 아직까지도 이제 예매 페이지 같은데 이렇게 써 있어요. 미취학 아동은 관람이 제한된다고 써 있고. 근데 저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미취학 아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 와서 제 공연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아이들이 처음 왔어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오디오를 방해하지 않을까.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너무나 다소곳하게 질문도 잘하고 앉아있는 걸 보면서 편견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근데 어린이가 뭔가 이 어른들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그 공간을 불편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요즘 많잖아요. 그런데 어떤 정중한 대우를 받고 또 얼마나 자신을 존중해 주는지를 가장 잘 바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어린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존중하면서 마련된 공간이다라는 걸 느끼면 거기에 가장 잘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멋진 관객이 되는 사람도 어린이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스스로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내가 여기 오면 굉장히 귀한 대접을 받고 나는 소중한 사람이고 멋진 공간에 함께 있구나. 그렇게 느끼게 해주시면은 오늘처럼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 공간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밤중 어딘가 소녀의 기도 소리가 들려오면 그건 작은 별의 잠꼬대일 거야. 또 그동안 그림책이 아이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웠는데 어른들이 읽기에도 아주 좋은 책이다라고요. 요즘에 그림책 얘기하면서 0세에서 100세까지 읽는 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그림책 꽃마루 같은 도서관이 그러면 어린이만 가는 도서관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모든 연령에게 다 나름대로의 그런 꿈과 어떤 기분 좋은 마음을 안겨주는 책들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내가 좋아했던 장면하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 좋아하게 되는 장면이 달라지면서 한 권의 그림책 안에 7번, 8번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분, 또 선생님 작품에 나오는 할머니와 또 아이들 다 손잡고 그림책 보러 도서관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림책은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두껍지가 않잖아요. 두껍지 않지만 쉽게 읽지만 10분 내로 아이들 금방금방 읽거든요. 그러면서도 많은 걸 다 담아내고 그림으로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은 쉽게 보는데 또 이제 나이 들어서도 같이 다 읽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답답한 것들은 던져버려. 여긴 정말 한적하다. 자, 오늘 낭만도서관 그림책에 대한 이야기로 꾸며봤는데요. 자, 세 분 함께한 소감 차례로 들어볼게요. 제주소녀님.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저도 유년 시절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곡들을 부를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작가님의 책을 너무 재밌게 읽은 독자로서 그 뒷이야기라든지 재밌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좋은 도서관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게 너무 기분 좋고 아주 즐거운 신호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어떤 얘기가 있냐면 왜 나이가 들었고 지혜도 이미 풍부하게 갖춘 현명한 어른들이 어린이 책을 읽어야 되지? 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가 이미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뒤에도 스스로 잃어버렸는지도 모르는 중요한 것들이 있대요. 그 중요한 것을 찾으려면 어린이 책에 가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림책 도서관은 우리가 다 분실했는데 분실한 줄도 모르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곳에 보물처럼 숨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많은 분들이 도서관에 오셔서 그림책 사이사이에 숨은 보물을 많이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좋은 분들과 좋은 분위기, 얘기들, 주제들, 키워드들 이렇게 나눈 적이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억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이 도서관에 이렇게 처음 들어서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제가 어린 시절에 저를 너무나 행복하게 했던 저의 돌벽에 있던 저의 집 있잖아요. 저를 절대로 심심하게 만들지 않았던 그 보물 같은 집, 그 집을 느꼈어요. 네. 거기다가 이 공간이 꽉 차 있지 않고 어느 정도가 비워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비워진 공간이 바로 상상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상력과 책들과 공간이 꽉 차 있는 곳이다. 그런 곳에서 첫 시간을 만들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또한 뭐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시간이었을까요? 자, 저희는 제주소년의 곡으로 낭만도서관의 문을 닫아볼까 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곡 어떤 곡인가요? 네, 이 곡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곡을 처음으로 완성시켰던 노래기도 해요. 그만큼 이제 유년 시절에 더 닿아있는 곡인데요. 언덕이라는 곡입니다. 제주소년님의 언덕을 끝곡으로요. 그림책을 통해서 잊고 살았던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또 끊임없이 꿈꾸면서 살아가는 좋은 시간 함께 해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주소년님의 곡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던 오후 난 그 언덕에 올라 파도가 부서지는 바다를 혼자 바라보았네. 그 위를 내달리던 아이들 모두 어디 갔는지 두 어깨 활짝 펴고 달리던 난 그 언덕에 올라 움츠린 내 뒷모습 너머로 수평선은 하늘과 닿았네. 가리워진 시간 사이로 모두가 변했네. 바람이 차갑게 불던 오후 난 그 언덕에 올라 두 어깨 활짝 펴고 달리던 노래도 듣고 사람들하고 되게 좋은 시간 가져가지고 좋았어요. 너무 설레고 뿌듯했어요. 좋아하는 작가님이랑 이야기도 나누고 말도 하고 사인도 해가지고 재밌었어요. 진솔한 얘기들 그 작가님 직접 만나서 너무나 좋았어요. 건강하세요. 그래서 좋은 책 많이 만들어주세요. 어린이뿐만 아니고 어른들까지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작품 세계를 펼쳐주셔서 앞으로도 꾸준히 그리고 전설을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간도 너무 쾌적하고 넓게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책 읽기도 너무 좋고 여기가 배수진이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나중에 또 친구들이랑 다 같이 오고 싶어요. 그림책은 정말 모든 사람이 함께 읽었을 때 100배 그 이상의 감동이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0세부터 100세까지 읽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그림책 좋습니다.